자, 19번. 다음은 사람의 유전질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이다. 이거 수업 시간에 했던 거죠. 가를 결정하는 데 관여하는 세 개의 유전자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상염색체에 있으며 세 개의 유전자는 A, B, D 세 가지가 있다. 그리고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리운전자의 수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다. 이거 다인자 유전에 대한 설명인데 세 개의 유전자가 독립되어 있는 게 아니라 두 개의 염색체 위에 어떤 유전자 두 개는 연관되어 있다라는 설명이죠. 근데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즉 우성끼리 연관되어 있는지 열성과 우성이 같이 연관되어 있는지는 모르는 상태다. 자, 그다음 나를 결정하는 유전자는 다른 상염색체, 즉 서로 독립적인 그런 관계에 있고요. 한 쌍의 드림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유전자의 종류가 세 가지, 즉 단일 인자 유전 중에서 복드림 유전에 해당이 된다. 근데 얘네들의 표현형이 네 가지고요. 유전자형이 라지지인 사람과 라지 이 사람이 다 같다. 그리고 라지 F, 라지 G와 FF인 사람이 같다라는 사실에서 우열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E하고 F는 우열관계가 없고 G가 열성임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표현형이 네 가지라고 했으니까 E하고 F는 우열관계가 있으면 표현형이 세 가지밖에 나오지 않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우열관계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이 자료를 보면 가와 나의 유전자형이 이러이러한 다 이형 접합인 부모 사이에서 자손이 태어날 때 이 자손에서 나타나는 표현형이 9가지이다라고 주어졌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미 우리가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것을 공부를 해서 다 알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연관되어 있는 거에 따라서 자손의 표현형이 7가지, 5가지, 3가지가 나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가와 나를 다 해서 즉 두 개의 곱이 9가지가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자손의 표현형이 3가지인 경우밖에 없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바로 탁탁탁 해서 풀어주면 아주 좋겠지만 그걸 이제 모른다는 가정 하에서 우리가 다 각각의 경우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먼저 세 개의 유전자가 서로 다른 유전자 염색체 두 개에 있을 수 있는 경우는 자, 이렇게 우성과 우성이 같이 있고 열성과 열성이 같이 있는 경우 이렇게 있을 수가 있고 이게 1번 경우가 있고요. 자, 2번의 경우는 우성과 열성이 이렇게 같이 있고 우성과 열성이 같이 있는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1번하고 1번이 교배해서 자손이 나오는 경우와 1번과 2번처럼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교배해서 자손이 나오는 경우와 2번과 같이 연관되어 있는 애들끼리 교배해서 나오는 결과가 다 다르다고 했었어요. 1번끼리 나올 수 있는 경우는 1번이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대문자의 개수가 3개이거나 2개이거나 1개이거나 빵개인 경우가 각각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의 확률로 나오기 때문에 생식세포의 경우의 수가 따라서 여기 1번하고 1번이 교배했을 때는 이 3210의 생식세포가 만나서 대문자가 0개에서 6개까지 7가지 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이번의 세포는 대문자의 개수가 2개 또는 1개, 즉 2분의 1의 확률로 2개 또는 1개의 생식세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얘네들이 2번 여기 세 번째 경우부터 해볼게요. 2개하고 1개의 생식세포가 만나서 만들 수 있는 그 자손의 표현형은 대문자가 최소 2개이거나 최대 4개까지 해서 자손의 표현형은 3가지가 나온다. 그 다음 이렇게 이 1번과 2번처럼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다른 경우에 교배를 하는 경우에는 321년과 2일의 생식세포가 만나서 만들어지는 자손은 최소 대문자 1개에서 최대 대문자 5개, 5가지의 자손의 표현형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1번과 1번이 만나는 경우는 독립되어 있는 경우와 자손의 표현형의 가지수는 같지만 그 각각의 확률은 다르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0에서부터 6까지 그 각각의 확률을 정리를 해보면 16분의 1, 16분의 2, 16분의 3, 16분의 4, 16분의 3, 16분의 2, 16분의 1 이렇게 우리가 나온다고 했었어요. 어떻게 되냐? 이거 어떻게 했었냐면요.
수업 시간에 했으니까 안 하고 싶은데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 3210의 대문자를 가지는 생식세포를 만들 수 있는 다 경우 그 확률이 4분의 1씩이잖아요. 그래서 0개의 대문자가 나오려면 0개끼리 만나야 되니까 4분의 1을 곱해서 6분의 1이고요. 16분의 1이고요. 대문자의 개수가 1개가 나오려면 0하고 1이 만나거나 아니면 1하고 0이 만나서 두 가지의 경우가 있기 때문에 16분의 2. 그 다음에 두 개의 생식세포의 만남으로써 대문자가 두 개가 나올 수 있는 경우는 2하고 0이 만나거나 0하고 2가 만나거나 1하고 1이 만나서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16분의 3. 3이 되려면 3하고 0, 0하고 3, 2하고 1, 1하고 2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16분의 1에다가 각각의 개수를 이렇게 곱해줘가지고 그 확률을 계산을 해줬었죠. 그 다음에 1번 세포와 2번 세포가 만나서 자손을 만들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자손의 확률은 1, 2, 3, 4, 5가 나오는데 각각이 8분의 1, 8분의 2, 8분의 2, 8분의 2, 8분의 1 이런 식으로 그 확률이 나왔었어요. 마지막 2번과 2번이 만나서 자손을 만드는 경우는 2하고 3하고 4 대문자가 2개, 3개, 4개가 나올 수가 있는데 2개가 나올 수 있는 경우는 1하고 1이 만나서 4분의 1의 확률 3개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은 2개와 하나가 만나는 경우니까 두 가지가 있죠.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 두 가지 있어서 4분의 2. 그 다음 만나서 대문자가 2개인 경우는 요 2가 2번 만나는 경우니까 4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확률이 나오는 거였죠. 그래서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보면 가하고 나의 유전자형이 각각 요러요러한 부모 사이에서 기억이 태어날 때 표현형이 9가지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가하고 나를 각각을 살펴봐야 되죠. 먼저 나를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으니까 나를 살펴보면 E하고 F의 부모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자손은 3가지가 나와요. 2개가 교배. 자, 교배를 했을 때 E와 EF와 FF가 서로 이제 나와서 1대 2대 1의 확률로 왜냐? 이 두 개는 공동성이니까 세 가지의 표현형이 다 다르죠. 따라서 E하고 F가 세 가지이므로 가도 세 가지가 나와야 되네. 왜냐하면 9가지가 나오려면 3 곱하기 3에서 가하고 나가 각각 세 가지인 경우니까 그렇구나. 자, 그럼 가의 경우에 이런 다인자 유전에서 연관이 되어 있는데 즉 두 개의 염색체 위에 나누어져 올려져 있는데 자손의 표현형이 세 가지 나오는 경우는 요 세 가지 중에서 여기에 해당이 되는구나. 따라서 문제로 넘어가 보면 기억, 자손에서 가하고 나의 표현형이 부모와 같을 확률을 구하라고 했는데 나에서 표현형이 부모와 같을 확률은 요 2하고 F가 나올 확률이니까 2분의 1이고요. 요 가에서 부모와 표현형이 같을 확률은 대문자의 개수가 3개인 경우잖아요. 따라서 이 중에서 3개인 경우는 2분의 1이 되겠네요. 따라서 두 개를 곱하면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4분의 1이 되는 거고요. 이제 20번으로 넘어가 보면 다음은 어떤 동물의 피부색 유전에 대한 자료이다. 피부색이라고 해서 다인자 유전인 것 같은데 다인자 유전이죠. 다인자 유전이지. 자, 그런데 이거는 생각보다 쉬워요. 자,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림유전자의 수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고 이 수가 다르면 피부색이 다르다. 일반적인 다인자 유전에 대한 설명이죠. 자, 개체 2의 유전자형은 요거이다. 우리 보통 이형적합을 많이 얘기했었는데 여기에서는 A하고 B하고 D에 대해서 다 동형적합이고요. 따라서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무조건 이러한 생식세포만 만들 수가 있겠구나. 그 다음 개체 1과 2 사이에서 자손이 태어날 때 자손의 유전자형이 요거일 확률은 8분의 1이다 라고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요 개체 이 자손에서 나오는 스몰 a, 스몰 b, 라지 d는 무조건 1번한테서 왔잖아요. 따라서 요 라지 a를 그 개체 2에서 라지 a와 라지 b와 스몰 d를 받을 확률이 8분의 1이라는 소리와 같아요.
따라서 이렇게 세 개의 유전자를 받을 확률이 8분의 1일 수 있는 것은 각각이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인 경우밖에 없다. 즉, 이 2번 개체는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 였기 때문에 얘하고 얘를 받을 확률이 각각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해서 8분의 1의 확률로 자손이 나오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2번 개체의 유전자형을 바로 알아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문제로 넘어가 보면 1과 2는 피부색이 서로 다르다. 자, 1번 같은 경우는 피부색 유전자 대문자가 2개고 2번은 대문자가 3개죠. 그래서 서로 다르고요. 니은 2번에서 A, B, D가 모두 있는 생식세포 당연히 형성이 되죠. 왜냐하면 서로 다른 상염색체라고 했으니까 생성이 되고요. 그 다음 기억의 피부색이 1번과 같을 확률, 즉 대문자가 2개일 확률인데 여기에서 이미 개체 1에서는 대문자를 하나 무조건 주잖아요. 따라서 여기에서 대문자를 하나만 받을 확률이잖아. 따라서 라지 A를 주거나 즉 요러한 애들이거나 아니면 요러한 애들이거나 아니면은 A, B, D 요런 경우 각각이 8분의 1, 8분의 1, 8분의 1이니까 8분의 3이죠. 따라서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다음은 사람의 유전형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자료이다. 기억은 라지 A와 스몰 a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유전자형이 다르면 표현형이 다르다. 즉 얘와 얘가 모두 다 표현형이 다르다라는 거고요. 니은을 결정하는 세 개의 유전자는 B, D, E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대문자로 그 대립유전자의 개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즉 다인자 유전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번에는 이 가하고 나처럼 체세포에 있는 염색체하고 유전자를 다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보다 쉽게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다. 문제를 보니까 P하고 Q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의 최대 가지수인데 여기에서 D하고 E는 A하고 B처럼 서로 다른 기억하고 니은을 결정하는 애들끼리 모여있지 않기 때문에 이 D하고 E는 보다 손쉽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먼저 이 가세포에는 대문자를 2개 주거나 빵개를 주는 이 유전자가 이렇게 같이 있잖아요. 나를 보니까 대문자를 하나씩만 줄 수 있다. 그래서 가하고 나의 조합으로 나타날 수 있는 D하고 E의 개수는 얘하고 만났을 때 대문자가 3개가 되는 경우. 자, 우리가 지금 다인절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문자의 종류는 상관없이 개수만 따져주면 된다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D하고 E가 만났을 때 이렇게 3개가 되거나 이렇게 만났을 때도 라지 D, 라지 E, 스몰 d, 라지 E가 있기 때문에 대문자가 3개, 똑같이 3개를 준다. 그래서 형질은 똑같이 한 가지가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3개를 주거나 그 다음에 스몰 d하고 스몰 e가 연관되어 있는 얘가 만나게 되면 대문자가 한 개가 되게 되죠. 그리고 얘랑 만나게 돼도 마찬가지로 대문자가 한 개가 되기 때문에 대문자의 개수는 3개이거나 한 개만 될 수 있다는 거지. D하고 E에 대해서는.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얘하고 얘는 우리가 종류와는 상관없이 대문자를 3개 또는 1개를 줄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이제 A하고 B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A하고 B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볼 때는 이거는 직접 그냥 써보는 게 조금 더 마음이 편할 것 같아. 자, 먼저 라지 A, 라지 A. 얘하고 얘가 만났을 때를 써볼게요. 라지 A, 라지 A, 라지 B, 스몰 b. 그 다음에 얘하고 얘가 만났을 때는 라지 A, 스몰 a, 스몰 b, 스몰 b. 얘하고 얘가 만나면 라지 A, 스몰 a, 라지 B, 라지 B, 스몰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이렇게 해서 4가지가 나올 수가 있다. 근데 여기에서 이 B는 다 대문자의 개수만 중요하죠? 그리고 얘네들은 이 유전자형이 곧 표현형이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자, 얘가 라지 A에 대한 그 기억에 대한 표현형은 라지 A, 라지 A예요.
그리고 니은에 대한 표현형은 지금 대문자가 한 개 있잖아. 한 개 있으니까 얘랑 만나거나 얘랑 만나기 때문에 얘가 한 개니까 3하고 1이랑 더해지면 대문자가 4개이거나 아니면 2개인 경우 두 가지가 나타나요. 즉 기역에 대한 표현형은 라지에이 라지에이고 니은에 대한 표현형은 대문자 4개이거나 대문자 2개인 두 가지가 나타난다. 그 다음 라지에이 스몰에이 즉 가에 대해서는 이런 경우에 그 니은에 대해서는 스몰비로 대문자가 하나도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얘네들은 이 3개랑 1개랑 만났을 때 걔네들이 곧바로 표현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게 돼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3개랑 1개랑 만나게 되면 2개 더하기 3개 해서 대문자가 5개인 경우와 2개 더하기 1개 해서 대문자가 3개인 경우가 나와요. 자, 그러면 기역에 대해서는 라지에이 스몰에이로 표현형이 같은데 대문자는 몇 가지가 있는지 세보면 1가지, 2가지, 3가지. 얘는 똑같기 때문에 세줄 필요가 없죠. 그래서 3가지가 나온다. 그 다음 스몰 a 기역에 대해서 스몰 a의 표현형을 가지는 애들은 이게 대문자가 1개니까 3개하고 1개가 만나면 대문자가 4개이거나 2개가 되겠죠. 따라서 2가지 표현형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나올 수 있는 자손의 표현형은 총 7가지가 나올 수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 다음은 사람의 유전형질 가나다라에 대한 자료이다. 가는 A, 나는 B, 다는 D, 라는 E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각각 완전 우성이다. 완전 우성. 그 다음 가나다라의 유전자는 서로 다른 2개의 상염색체에 있다. 놀래지 말고 그 다음 계속 읽어보면 가나다의 유전자는 라의 유전자와 다른 염색체 위에 있다. 즉 2개의 염색체 위에 있는데 가나다가 같이 있고 라가 따로 있구나. 겁내지 말고. 자, 가나다라의 표현형이 모두 우성인 부모 사이에서 A, 자손이 태어날 때 이 자손의 표현형이 가나다라가 모두 부모와 같을 확률, 즉 가나다라 모두 다 우성일 확률이 16분의 3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은 유전자의 구성을 한번 그려보면 가나다, 그 다음 라, 가나다, 라 이렇게 2개를 교배했을 때 자손의 표현형이 부모와 같을 확률이 16분의 3이라고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문제를 많이 풀어봤으면 좀 바로 생각이 날 텐데 여기에서 2개의 개체가 교배를 해가지고 표현형이 부모와 같을 확률을 구할 때 우리가 어떻게 구했었지? 이렇게 서로 다른 상염색체에 있을 경우에서는 가나다 이 염색체끼리 만나서 나올 수 있는 자손의 표현형이 나올 수 있는 그 확률. 그 다음에 라의 표현형이 부모와 같을 확률을 각각 구해서 곱하면 16분의 3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6분의 3이 곱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2분의 1 곱하기 8분의 3도 될 수 있고 4분의 1 곱하기 4분의 3도 될 수 있잖아. 근데 이 중에서 얘는 우리가 바로 제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렇게 염색체가 2개가 만나서 자손이 나올 수 있는 가지수는 아이고. 자, 이렇게 얘하고 얘 아무리 많아봤자 4가지를 넘을 수가 없다. 자손의 유전자형이나 표현형은 4가지를 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8분의 3이라는 확률은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8분의 3이라는 그 숫자, 이 분수의 의미는 뭐냐면 자손이 8가지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 중에 3가지가 부모와 같다라는 뜻이잖아. 우리가 많이 봐줘도. 아니면 16개 중에 6개 이렇게까지 갈 수 있지만 그건 냅두고 8가지 자손 중에서 3가지가 부모와 같다라는 확률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지. 왜냐? 자손은 많이 나와봤자 표현형이 4가지밖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 분모가 4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 분모가 4를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16분의 3이라는 숫자는 4분의 1과 4분의 3의 곱으로 나온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미리 알고 들어가야 돼요. 이걸 알지 못하고 바로 이 문제를 풀 때 8분의 3이랑 2분의 1 왜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 문제는 풀 수 없어요.
무조건 이 분모가 4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 이해를 해야 돼요. 알겠죠? 분모가 4보다 작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자손의 표현형이나 유전자형 개수가 최대 4가지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가나다와 라가 둘 중에 어떤 게 4분의 1이고 4분의 3인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4분의 1과 4분의 3의 곱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라로 가봅시다. 라는 유전자, 가나다는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없고요. 라를 보면 라는 무조건 얘가 어떤 유전자형인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라지가 하나씩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왜냐하면 부모가 둘 다 우성 표현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한쪽에 동형접합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동형접합은 무조건 우성 유전자를 자손들한테 주기 때문에 자손은 100%다 우선 표현형을 가지게 돼. 그럼 우리가 가정을 했던 4분의 1이나 4분의 3이라는 확률과는 안 맞죠. 따라서 이 라에 대해서는 유전자형이 무조건 이러한 이형접합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지. 동형접합이면 100% 자손은 우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라지와 스몰이와 라지와 스몰이를 가지는 이형접합끼리 서로 결혼을 하면 라지, 스몰이 해서 1대 2대 1의 확률로 나오게 되고요. 자손의 표현형이 부모랑 같을 경우에 그 확률은 전체 4분의 3이 되겠다. 그래서 이 4분의 3이 라에 해당이 되고 이 가나다에 해당이 되는 게 4분의 1의 확률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지워볼게요. 여기서 이제 가나다를 이렇게 그려보면 먼저 모두 다 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우성 유전자가 모두 다 같이 있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되면 아까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얘하고 그 라지 A, 라지 B, 라지 D를 주는 얘와 어떤 그 대리유전자랑 만나더라도 가나다에 대해서 모두 우성 표현형을 가지게 되잖아. 그래서 이 4분의 1이라는 확률이 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 라지 A, 라지 B, 라지 D는 같은 염색체 위에 있을 수가 없다. 즉 하나 정도는 이렇게 서로 그 열성 유전자를 가져야만 한다는 거지. 그러면 얘가 열성이니까 부모가 우성 표현형을 가지려면 반대쪽에는 라지 D를 무조건 가져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이 교배해서 4분의 1의 확률로 A와 B와 D에 대해서 다 우성 표현형을 가져야 되잖아. 그래서 얘랑 만났을 때 우성이 되기 위해서 얘가 라지 D를 가졌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얘는 무조건 스몰 D여야만 해요. 왜냐하면 여기도 라지 D가 되면 얘랑 만나도 세 개의 유전자가 모두 다 우성 표현형을 가지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스몰 D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에 대해서 일단 스몰 a, 스몰 b는 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여기가 스몰 a, 스몰 b면 여기가 라지 a, 라지 b여야 되잖아. 그러면 여기 라지 a, 라지 b, 라지 d 세 개 다 우성 유전자를 가지게 되니까 아까와 마찬가지의 이유 때문에 이 스몰 a, 스몰 b는 될 수가 없다. 그러면 얘는 되느냐? 얘도 안 된다. 왜? 얘의 유전자, 지금 요 동그라미 친 요 염색체와 요 염색체가 만났을 수정이 됐을 때를 생각을 해봐. 우리 지금 이 V한 염색체끼리 만나서 우성 표현형 갖는 거 하나 나오는 거 끝 했잖아. 근데 얘하고 만나게 되면 A하고 B 다 상쇄되면서 세 개 다 우성 표현형이 한 가지 더 나오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둘 다 우성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얘는 무조건 하나는 이렇게 우성, 하나는 열성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사실 여기서 뭐 요것도 상관은 없어요. 이거 이렇게 해도 사실 결과값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얘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자.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얘에 대해서는 여기가 라지 B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부모도 무조건 우성 표현형을 가지니까.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는 모두 다 우성 유전자를 가지게 되면 얘하고 V랑 동그라미랑 만나면 다 우성 표현형을 가지니까 여기도 스몰 a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얘하고 만났을 때
얘랑 동그라미랑 요 V랑 만났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얘도 우성이 되잖아. 얘는 뭔지 상관없이.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스몰 a여야 돼. 됐죠? 그 다음에 얘 동그라미 만났을 때도 이 a하고 d에 대해서는 둘 다 우성이니까 여기는 무조건 스몰 b여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다시 점검을 해보면 이렇게 만났을 때 A하고 B하고 D에 대해서 우성이가 하나 나온다고 가정을 해서 나머지는 세 가지 다 우성 나오면 안 된다고 했잖아. 얘하고 V하고 동그라미 만났을 때 스몰 t가 안 나오네. 오케이. 그 다음 이 동그라미랑 V랑 만났을 때 스몰 a 해서 안 나오네. 그 다음 얘하고 만났을 때 안 나오네 하고 4분의 1 나왔네 하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돼요. 그래서 사실 이러한 우열 관계가 A, B, D가 대문자, 소문자는 똑같고 A, B가 바뀌어도 결과는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어도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문제를 보면 자손 A가 가나다라 중 적어도 두 가지 형질의 유전자형을 이형 접합성으로 가질 확률을 구하래요. 자, 그럼 여기까지 써봅시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가나다에 대해서 이형 접합인 거 우리 생각해 보면 자, 여기 그러니까 V끼리 만나면 A하고 D 이형 접합이 두 개잖아요. 두 개. 그 다음에 V하고 동그라미가 만나면 이형 접합이 하나네. 그 다음에 요 동그라미랑 V랑 만나면 이형 접합이 또 하나고요. 이 동그라미랑 만나면 이형 접합이 두 개가 나와요. 자, 그러니까 이형 접합이 두 개가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고 이형 접합이 한 개가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 이에 대해서는 이거나 해가지고 요게 2분의 1, 요게 2분의 1이잖아. 그래서 이형 접합이 한 개일 확률이 2분의 1, 이형 접합이 빵 개일 확률이 2분의 1이 돼요. 근데 문제에서는 두 가지 형질의 이형 접합 적어도잖아. 적어도 두 가지 형질의 이형 접합이 있을 확률이니까 이렇게 두 개, 한 개가 만나서 세 개거나 두 개, 빵 개가 만나서 두 개거나 한 개, 한 개가 만나서 두 개거나 해서 전부 다 곱해서 더해주면 자,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해서 4분의 3이 되는 거지. 따라서 답은 2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처음 보면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 16분의 3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을까를 생각을 해서 우리가 응용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은 사람의 유전 형질 기억, 니은, 디귿에 대한 자료이다. 기억, 니은, 디귿은 서로 다른 세 개의 상념 색채. 서로 독립적이고요. 기억은 한 쌍의 드림 유전자인데 A, B, D가 있다. 복대림 유전이죠. 그 다음 표현형 네 가지다. 그리고 AD와 AA, BD와 BB 표현형은 같다. 이거 우리 많이 본 거지. 자, 기억에 대해서는 A하고 D, 그 다음 B하고 D, 그 다음 A하고 B 이렇게 공동 우성인 한 번에 정리해서 쓰면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표현형은 네 가지가 나온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 니은은 이와 이별 우리 프라임으로 할게요. 이와 이 프라임에서 결정이 되고 유전자형이 다르면 표현형이 다르대. 즉 이 니은은 이하고 이하고 이 프라임, 이 프라임과 이 프라임 이 모두 다 표현형이 다른 최대 세 가지의 표현형을 가질 수 있는 형질이다. 그 다음 마지막 디귿. 디귿은 F와 F별, F'이라고 할게요. F와 F'에서 결정이 되고 F가 완전 우성이다. 즉 이렇게 우성이기 때문에 얘는 표현형이 두 가지 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이제 표로 넘어가 보면 표는 1, 2, 3, 4의 기억, 니은, 디귿에 대한 유전자형을 나타냈어요. 그리고 사람 P하고 Q 사이에서 A가 태어날 때 A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기억, 니은, 디귿의 표현형이 최대 12가지다.
근데 이 P하고 Q는 1, 2, 3, 4 중에 하나래. 뭔지 맞춰라 이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10이라는 숫자, 우리 앞서서 확률이 나왔을 때 각각 독립적인 경우에는 서로 곱하는 거잖아. 마찬가지 경우의 수도 곱하면 되는데 최대 12가지가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기억, 니은, 디귿이 각각 4가지, 3가지 해가지고 곱하기 1가지 해가지고 12가지가 나올 수도 있고 2가지, 2가지, 3가지 해가지고 12가지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 경우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4가지가 나올 수 있는 경우는 기억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기억이 자손에서 표현형이 4가지가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이렇게 열성 유전자를 감추고 있어가지고 자손한테서 이렇게 이 열성 형질이 튀어나오는 경우밖에 없어. 이렇게 됐을 때 4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경우를 생각을 했을 때 AD와 BD가 결혼을 해야 되기 때문에 2번하고 3번 또는 2번하고 4번의 경우 2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각각의 경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면은 2번하고 3번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2번하고 3번은 일단 A하고 D, B하고 D이기 때문에 기억에 대해서는 4가지가 맞아요. 그러면 이 3가지는 요 디귿에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니은에서 무조건 나와야 되잖아. 니은에서 보면 E 프라임, E 프라임, E 프라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가지수는 무조건 E 프라임, E 프라임, E 프라임 해가지고 2가지밖에 안 나와. 그래서 해보나 마나 얘는 안 된다는 거지. 그 다음 2번하고 4번이 교배해도 이 A하고 D, B, D이기 때문에 기억에 대해서는 4가지가 나와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 아까랑 똑같이 E 프라임, E 프라임과 E 프라임이기 때문에 니은에 대해서는 표현형이 2가지밖에 안 나와요. 따라서 얘도 아니다. 아, 그러면 요 경우는 될 수가 없구나 라고 우리가 제외를 해주고요. 요 경우에서 해당이 되는구나 라는 거지. 그러면은 2가지, 2가지, 3가지가 나와야 되는데 이 2가지가 일단은 이 F에 대해서 2가지는 무조건 만족을 해야 된다. 나머지는 아직 잘 모르니까. 그래서 디귿에 대해서 2가지가 나올 수 있는 걸 살펴보는데 자, 여기서 2번하고 3번을 보세요. 얘네들은 라지 F에 대해서 동형접합이란 말이야. 그러면 우성 유전자를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만드는 자손은 표현형이 무조건 우성이란 말이죠. 따라서 얘네들이랑 결혼하면 안 돼요. 얘가 될 수 있는 가지는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자손들한테 다 우성 유전자를 주기 때문에 2가지의 표현형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2, 3번이 부모가 될 수 없다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따라서 1번하고 4번이 결혼을 해야만 되겠구나. 그러면 맞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A, B와 B, D니까 A, B와 B, D 그래서 결혼을 해보면 A, B, A, D,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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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해가지고 여기 한 가지, 한 가지, 여기 한 가지 해서 3가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E와 E 프라임이니까 아이고 잠깐만 헷갈리니까 이거 지울게요. E하고 E 프라임이니까 E와 E 프라임 해가지고 2가지네. 이거는 2가지 하나 해가지고 2가지. 자, 그 다음 마지막 F 프라임과 F 프라임 2개가 교배를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자손은 F 프라임 그 다음에 F 프라임이 각각 1대1의 비율로 나오기 때문에 하나 둘 해가지고 2가지가 나오네요. 그래서 3 곱하기 2 곱하기 2에서 12가지 맞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요. 문제에서는 사실 표현형이 1번과 같을 확률을 물어봤으니까 이걸 계산을 해보면 자, 이 중에서도 A, B 요거일 확률이잖아요. 그러니까 4분의 1.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디 갔니? 2. 요거일 확률이니까 자 1대1이니까 여기 2분의 1이네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FF'이니까 1대1이니까 또 2분의 1이죠. 그래서 곱하기 2분의 1해서 다 곱해주면 16분의 1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 이 문제가 왜 여기 들어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풀어보자.
사람의 유전형질 A는 세쌍의 대리유전자 HRT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A의 유전자는 서로 다른 세 개의 상염색체에 있다. 그 다음 표는 가의 세포 1, 2, 3 같은 사람의 세포예요. 여기 같은 사람의 세포야. 그 다음에 이 스몰 h, 라지 r, 스몰 t의 유무를 나타낸 표고요. 그림은 기억, 니은, 디귿 세포인데 이 기억, 니은, 디귿은 1, 2, 3 중에 하나라고 주어졌고요. 여기 안에서 라지 h와 라지 t의 DNA 상대량을 더한 값을 나타내었다. 이번에는 신기하게 더한 값을 나타내었죠. 자, 그 다음에 이 1, 2, 3번의 이 표를 보면은 우리 예전에 많이 해봤었는데 원래 한 개체가 만드는 세포인데 여기에서 있던 유전자가 없어지면 이건 무조건 N의 핵상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왜냐하면 있던 게 없어진다라는 뜻은 있던 대림전자가 EN의 핵상에서 N의 핵상으로 나뉘어지는 과정에서 그 유전자를 갖지 않게 되는 경우밖에 없으니까 무조건 이 라지알이 원래 있었는데 없게 됐으니까 여기는 무조건 N의 핵상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요 1번이 EN이라고 바로 확정을 할 수 있느냐? 그건 알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요 H를 모르니까. 그래서 얘는 일단 냅두고 얘네들이 N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알 수 있는 것이 n의 핵상인데 얘는 스몰 h를 가지고 얘는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라지 h와 스몰 h를 모두 가지고 있는 h에 대해서 이형 접합임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래 1번 세포도 EN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라지 r을 가지지만 없잖아. 그러니까 R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형 접합임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다. 그 다음에 T에 대해서는 사실 모른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여기 옆에 그래프로 넘어가서 얘를 보세요. 여기 보니까 니은을 보니까 이 두 개를 합한 값이 3이래요. 일단은 복제된 값은 아니다. 왜? 복제가 됐으면 항상 그러니까 여기 우리 저번에 예전에 많이 했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은 복제된 애들이었잖아요. 이렇게 복제된 애들은 항상 짝수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더해서 3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얘네들이냐? 아니다. 얘네들은 1 또는 0만 같기 때문에 3이라는 값을 가질 수가 없다. 그래서 얘는 G1기의 세포구나. EN에 그러면 자연스럽게 1번임을 알 수가 있지. 왜? 2번, 3번은 우리가 뭐라 해도 n의 핵상을 가진다는 걸 아니까 1번은 EN의 핵상이고 G1기의 세포구나라는 사실도 알 수가 있고요. 그와 함께 이 니은에서 H하고 T에 우리 그 값을 알 수 있어. 왜냐하면 H는 이미 우리가 이형접합임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라지 T가 두 개가 있구나. 즉, 이 모세포는 얘가 가지는 모세포가 아니라 체세포는 라지 T를 두 개를 가지고 있는 세포구나 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억하고 디귿을 이제 맞춰보면 이건 1번이라는 거 알아냈고 기억 같은 경우는 라지 H와 라지 T를 더해서 하나를 가지고 있대요. 근데 N의 핵상에서 라지 T는 무조건 하나를 가지기 때문에 얘는 그리고 복제된 건 아니라는 건 당연히 알겠죠? 그래서 요 마지막 단계에 있는 세포 중에서도 라지티를 가지는 세포고요. 라지티와 그러니까 라지티를 가지는데 이 라지 H가 빵이기 때문에 얘는 스몰 H를 가지고 라지티를 가지는구나 라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디귿은 반대로 더해서 2니까 라지 H와 라지 T를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얘네들의 그 각각에 해당되는 애는 스몰 h를 가지는 기억이 2번이 되고요. 얘가 3번이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기억, 가에는 이러이러한 세포를 갖는 세포가 있다. 자, 가 어디 갔어? 가. 이 사람 이거 다 가지고 있지. 그 다음에 아니지. 미안. 스몰 t를 아예 없지. 그래서 틀린 보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 이는 기억이다. 맞는 설명이죠. 스몰 h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디귿. 3번에 이 3번에 갔어. 3번. 여기는 3번이 여기잖아요. 자, 3번은 우리가 유전자형 쓸 수 있어요. 라지 H와 스몰 r과 라지 T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 상대량 한번 써주면은 1 더하기 1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네. 그러면 틀린 보기가 되네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 열심히 푼
고생했어요. 열심히 본 친구들 고생 많았고 다 시험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